제2절 청중을 사로잡는 법 1. 청중을 대하는 법 1. 강의의 첫 시작이 중요. 어떤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될 때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5분, 10분 내에 어떻게 하든지 청중 앞에 자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5분에서 7분, 10분 내에 청중이 자기 앞에 기울어지지 않고는 이 싸움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체가 관심 있는 말부터 시작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전혀 관계없고 흔치 않은 모르는 말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말에 대해 무슨 말이냐고 끌려가게 하는 이런 작전을 해가지고 자기 작전권 내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석에서 강의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선생님은 이번 미국의 뉴욕 링컨 센터에서부터 시작하여 워싱턴을 거쳐 여기까지 오면서 원고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원고는 다 집어치우는 거라고요. 어디 나가서 적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청중을 잡아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문제없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감정을 입체적으로 일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해 나오면서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 감정에 대중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에 내가 어떻게 잠기느냐 하는 주체가 느끼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 말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말은 보통 때처럼 하는 거라고요. 장문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요. 천만 군중을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웅변가는 원고서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청중과 그때의 감정에 따라 모든 내용이 혹은 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수습하면서 여기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힘을 가해 줄 수 있어야지 원고를 써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임기응변식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쭉 얘기를 하다가 골자가 막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 워싱턴이나 뉴욕 링컨 센터 같은 데서는 사탄 역사가 많았다고요. 워싱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막혀버렸다고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표정을 달리하여 그 표정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심각한 입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청중은 심각하니까 끌려오지만 나는 그 순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잡아가지고 가려가면서 사탄과 싸움을 해 나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따라온다고요. 저 사람 말 막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심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벌써 30초, 20초 혹은 10초 이내의 시간에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 안 나게 되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짤막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라든가 자기가 잘 아는 것, 자기 지난날의 이야기를 예화로 해서 한마디 싹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의로 갖다가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쿠 막혔구나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전부 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4. 강의의 주된 상대를 찾아라. 여러분은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이 어떻게 듣는다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원리 강의를 할 때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녹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우선 1급, 2급, 3급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제일 반대되고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을 1급으로 잡아가지고 그 녀석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 녀석을 표준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싸움이라고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그의 표정이 더 굳어지느냐 좀 달라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알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는 보는 둥 마는 둥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심각했지만 인상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유머도 하는 겁니다. 긴장해 있는 것을 지시처를 해가지고 웃게 해야 되는 거예요. 5. 청중의 심리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강의해야. 한번 웃기만 하면 걸려든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쓱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거라고요. 걷는데도 그냥 걷지 말고 아주 주목할 수 있게 걷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나 하면서 걷는데도 표정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타협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꽁생원인지 그걸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연구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 친구가 한데 어떤 타입의 사람과 같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100사람 가운데 어떤 타입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비교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너 타입의 사람을 골라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강렬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우물쭈물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입장에 서야 되고, 용서해주는 입장에서는 용서해주는 표정과 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시적인 감정이 있으면 시를 읊어 나가는 거예요. 연설에 나가는 도중에 생각해내서 한 1분 동안 자기가 시정에 잠겨가지고 그런 제목을 쓱 읊어내보는 겁니다. 문학적인 감정이 있으면 다정하게 속삭이는 감정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15분만 테스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골자를 잡아 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면 청중은 다 녹아난다고 그래요. 6. 청중과 친해진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면 효과적.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하지요. 내가 요전에 워싱턴에 있는 박보인의 집에 갔는데 저 퀘이크 교도 한 70명이 버스 2대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들은 미스터 문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미스터 문은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긴장해서 눈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다고요. 그럴 때는 작전을 이렇게 구사하는 겁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지만 서양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하고 한번 쓱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손님 대접하는 데는 화기애애하고 아주 기쁜 가운데서 노래를 하고 환영해야 좋은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신 사람 가운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기념으로 누가 노래 한 곡 해보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노래하려고 하니 전부 호응하게 된다고요. 이 정도쯤 되면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노래를 한 곡 하겠으니까 듣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하라고 박수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박수하게 되면 근사하게 노래를 쓱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빗나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눈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친해놓고 좋게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7. 청중에게 자연스러운 인상을 심어주라. 선생님은 여기 와서도 자연스럽다고요. 임자네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자연스럽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땠어요? 내가 영국의 런던에서 이야기할 때 어색한 것을 느껴보았어요? 우선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타입의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요런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대중 앞에 주면 청중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웃을 줄도 알고 어떤 때는 성낼 줄도 알고
어떤 때는 타협하고 화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다방면에 능란한 소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점이 낫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둘만 나오면 벌써 올려다보고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입을 벌리게 해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주게 되면 그것을 안 받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첫 숟가락을 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벌써 박자를 맞춰 입을 벌리게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8. 전체를 화합시키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 앞으로는 말 못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못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축에 못 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중이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번 척 기분을 내면 전부가 화합하여 기분을 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자기 기분에 끌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대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대중은 반드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주연 배우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 자기가 어떻게 걷는가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내에 나가서 어느 사람이 제일 잘 걷느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 사람 걷는 것이 제일 멋지다 생각될 때는 그렇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음. 그 가운데서 전차때 보기 좋은 것은 좋은 거라고요. 그것을 취해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9. 배짱, 신념을 가져라. 여러분이 대중 앞에 설 때는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배짱을. 천중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거 잘하는가 못하는가 평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점점 까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계에서 내 말 제일 잘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들이패고 쥐어박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딸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가까운 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강사가 취해야 할 태도. 1. 본인의 체격에 따라 태도를 달리 취해야 한다. 지도자와 책임자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혹은 1000사람이면 1000사람, 환경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개개인들은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강사면 강사, 즉 단에 선 사람을 평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평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못하게 되면 전부 다 금을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무엇인가 좀 낫다 할 때는 반드시 청중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키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태도도 달리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뚱뚱하냐 홀쭉하냐 하는 문제에 따라 가지고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만약 홀쭉한 사람이 거만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게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그의 입장에서 태도를 달리 취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양 사람이냐 동양 사람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검정머리냐 노랑머리냐 하는 문제를 중심 삼아 가지고 청중에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단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청중은 여러분의 체격이나 얼굴을 보고 안다고요. 저 사람은 여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여자같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입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입도 크게 벌리고 얘기해야 한다고요. 눈은 요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댈 수 있는 대로 크게 뜨고 대중을 응시해 보아야 되는 거라고요. 말할 땐 박력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야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양 사람들은 기다리들이 많은데 저기 조그만 사람은 누구인가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녀석이 나와서 요렇게 되면 요건 뭐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럴 때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참새 새끼 마냥 뇨뇨뇨뇨 참새 새끼 소리 같아요. 참새 새끼 웃음 크게 해야 된다고요. 힘있게 손뼉 치심. 자,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에 났을 때는 안경을 끼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끼는 것이 좋다고요. 왜요? 대중 앞에 나서면 땀을 흘리게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동하심. 다 잡쳐버린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씻고 한 번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씻고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심. 그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말하던 박자와 청중의 호흡을 들어서 이렇게도 하고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 태도. 그 다음엔 언제나 내가 청중을 전체 관중을 좌우하는 책임자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나가가지고는 지장이 많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행동하심. 매간에 안경이 벗겨나갈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 대해가지고 나설 때에는 안경을 낀다는 것이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이 대중 집회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져야 선생님이 옛날에 단에 나서서 옷이 전부 다 젖고 그랬다고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했다고요. 12시간까지 했던 거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변이 마려워도 소변 보러 갈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라고요. 아이코 행동하심. 이러다가는 후 하는 거라고요. 웃음. 그 웃을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멋지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청중을 인도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말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라고요. 여러분 무언극도 있잖아요. 무언극. 어떤 때는 심각한 장면에 가서는 표정을 가지고도 그것을 캐치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이 심각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지도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태도가 얼마나 비중이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명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환자를 본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중 집회, 대중을 지도하는 데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거라고요. 3. 개인의 장기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사람은 보기가 좋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설 때는 우선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청중에 갖지 않는 장기가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무기로 해서 문을 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면 말이에요. 시 같은 것을 읊어나가면서 곡조를 맞춰 어떻고 하면 노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청중들은 저 사람은 시적 소질도 있는 동시에 음악적 소질도 있구나. 이야 노래도 잘한다 하는 거라고요. 저마다 자기 장기가 있다고요. 그 장기 같은 것으로 관심을 살 수 있는 면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4. 태도에서는 옷이 문제다. 그 다음에는 옷이 문제가 됩니다. 이 태도에서는 옷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소질을 가졌느냐 할 때 옷을 척 보고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울리게 입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목이 가는 사람이 이만한 행동하심, 넥타이를 맸다고 하자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서 전부 다 어울리게 매야 된다고요. 보통 여러분이 이것을 맬 때는 행동하시면서 대개 이것이 요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 저게 저 뭐야 웃음. 말은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게 자기 몸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하고 대번에 평을 한다고요. 될 수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는 데는 행동하심. 대개 요것 하게 되면 이게 보이니까 요것을 딱 가리고 이 정도면 좋다고요. 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행동하심, 웃음. 여기에 조끼 입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청중 앞에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라고요. 선생님은 여기 핀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 모양으로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되어 있는 거예요. 웃음.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걸 딱 안아가지고 찔러 놓으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는 옷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옷을 입을 때 이것이 요 정도만큼 나오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울려야 된다고요. 머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머리를 다듬는데도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좁은 사람인데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봐서 전부 다 하모니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옷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또한 컬러에 대한 매치가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선생님은 이 색깔에 상당히 예민하다고요. 백화점 같은데 넥타이가 수천 개 있더라도 가서 대번에 골라낸다고요. 이 넥타이는 지금 선생님 옷에 맞지 않지만 예진이가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메고 있다고요. 웃음. 5. 청중에 따라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청중이 노동자냐, 학자냐, 학생이냐에 따라서 처음에 나타나는 태도를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학생일 때는 강력한 발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자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설렁설렁하다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적인 사람들이 모였느냐 혹은 여러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알아서 자기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가려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6. 제스처도 연습해야 한다. 여러분이 제스처를 하는 것도 그래요. 온 세계적으로 하면서 제스처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할 때도 눈이 벌써 뚫고 나가야 됩니다. 손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모든 표정이나 제스처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여러분 춤 같은 것도 그거라고요. 슬픈 장면에 가서는 슬픈 표정을 짓고 기쁜 장면에 가서는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유발시켜서 자기 목적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라고요.